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15장, 오늘 지금 15장 하는데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라고 나와 있네요. 네, 타이틀이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 앞에서 한 3번 강의했던 내용의 어떤 종합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 클러스터 애널리시스하고 Latent Class Analysis하고 Latent Transition Analysis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믹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믹스 모델링에 관해서 조금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좀 있어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 디스드레이터를 다 보기 전에 먼저 이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에 관해서 간단한 이야기. latent variable modeling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뭐 gross modeling이라든지 뭐 gross modeling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뭐 longitudinal data analysis에서 슬로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접했던 부분인데, 이 믹스처 모델링이라는 이 믹스처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통계 기법에서 아주 큰 부분에 관해서 퀘스천 마크를 뜬다고 했잖아요. 그죠? 믹스 모델링이 전체 population 자체가 과연 우리가 싱글 population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아니면 population에서도 캐릭터리스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통계 모형을 생성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관한 퀘스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믹스 모델링에서 이 믹스라는 말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믹스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이 population에서 heterogeneous한 property가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해서 population도 몇 개의 성질이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 부분을 고려한 다음에 그 각각의 population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우리가 방법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population이 존재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법이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의 연구, 즉 믹스 모델링의 연구를 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 연구자의 어떤 판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돼요. 우리 통계에서 모든 연구자의 판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theory driven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판단이 되겠으나 그 판단뿐만 아니라 좀 exploratory, 즉 분석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 연구자의 판단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 뭐 distributional assumption을 갖다가 우리가 그게 같다고 보느냐 틀리다고 보느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그룹이 생겼을 때 이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각 그룹마다 다를 건지 몇 개의 그룹은 비슷할 건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그룹들 상호 간의 관계, 그 안에서의 또 어떤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그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요구가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theory를 베이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으므로 연구자의 윤리가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큰 어떤 일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이전에 우리가 latent class analysis나 latent transition analysis에서는 그 그룹을 나눔으로써 대부분의 캐릭터리스틱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 한 가지 빠져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오버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latent class를 그 프로파일들, 즉 longitudinal 같으면은 이 변화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관점으로 바꿀 수도 우리가 뭐 구분해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latent variable mixed modeling이라고 했을 때 이 gross modeling의 portion, latent gross mixed modeling의까지도 구분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들 한번 좀 확장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gross 자체가 이 그룹의 캐릭터리스틱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스 자체는 펑셔널 폼이 나타났을 때 이처럼 그 안에 세부적인 그로스 패턴 자체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폴리노미얼도 있을 것이고 또 non-linear 그로스 모델링으로 핏되는 그런 그룹도 있을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latent class transition analysis에서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까지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기본적으로 이제 리터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리터처 보면은 사실상은 맥커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latent class analysis를 주로 다뤘지만은 이 뮤텐 쉐데인 같은 경우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그다음 latent transition analysis.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금 이런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latent variable mix modeling이므로 그 latent variable mix modeling 안에서 어떤 특별한 모형이 선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리터처를 구분해 놓으실 필요는 있겠다. 제가 잠시만 이 카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분석 방법, 저희들 그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토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estimation 같은 경우도 에스티메이션은 처음에 이 latent variable mix 모델링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쓸 거예요. 예, 그와 또 그것만은 아니다.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좀 아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latent variable mix 모델링에서 한번 볼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 저자, 이 챕터의 저자는 이 latent class analysis, 그 다음에 transition analysis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이어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리스트가 디스트레이터가 거의 20개가 되는데 그 부분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쭉쭉쭉쭉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쭉 리스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안에 내용이 뭐지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은 이 챕터는 가장 좋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뭐제 나름대로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애들을 하겠고 그 다음에 아닌 부분들은 그냥 거기서 리스트되어 있는 부분만 디스커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latent variable mix modeling에서 이 latent variable modeling이라고 했을 때 latent variable modeling이라고 했을 때 그 네 가지 모델에 관해서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넘어가거나 또는 클래시파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 latent variable의 type, 즉 continuous냐 categorical이냐, 그 다음에 observed variable의 type, continuous냐 categorical이냐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로 나눠요. 모두가 다 continuous인 경우가 factor analysis라 불렀고,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이 continuous이면서 observed variable이 categorical인 경우는 아이템 트레이트 모델 혹은 아이템 리스폰스 모델이라고 그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이 categorical이면서 continuous observation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latent profile analysis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latent class analysis에는 모두 다 categorical variable인 경우다. 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근데 이 latent variable mix 모델링에서 이제 믹스 모델링의 의미가 들어간다면은 사실상 이 factor analysis나 item response theory 같은 경우에서도 이 클래스를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 부분까지 확장됨으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서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은 우리가 observe 할 수 없는 population의 characteristic을 define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theoretical underpinning, 기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미 내가 몇 개의 다른 이질적인 그룹이 존재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 가지고 연구자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말해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어느 정도의 이런 이질적인 캐릭터리스틱이 있겠구나 하는 것다가 시작하시고 해야 되고 그 부분 자체가 이 서론 부분에서 열심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네. 흔히 사람들이 뭐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 해보면 뭐 3개, 4개 다 됐네요. 물론 3개, 4개가 가장 많습니다. 예. 레이턴트 트랜지션 어널리시스를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5개 미만의 클래스로 나눠지는 건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예상된다는 그 부분까지 리스트를 해야만 정확하게 클래스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theory를 좀 스트롱하게 이렇게 리스트를 하거나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나오는 게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aspects of the model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확하게 공감을 했어요. 이 지금 이 저자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latent variable modeling 우리가 크게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서 starting point는 confirmatory analysis란 말이죠. confirmatory analysis인데 특히나 이 믹스 모델링 오면은 이 exploratory한 에스펙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리서처들이 자기가 서브젝티브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exploratory한 그런 경우가 그런 어떤 에스펙트가 더 많은 부분이 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 exploratory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미 억셉트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어떤 범주 자체는 정의를 해주거나 그 이론 자체를 갖다가 리스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범주 자체를 리스트한다는 것은 exploratory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몇 개의 클래스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티어리가 그걸 서포트하고 있다는까지 레셔널까지 좀 적당히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퍼머토리라는 부분은 theory based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exploratory라는 것은 그 컨퍼머토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큰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갖다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인트로덕션에서 리스트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리뷰어들은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은 리뷰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리뷰어들은 이미 이 latent variable mix 모델링에서는 이 모델 이벨루에이션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지금 모델 이벨루에이션이 굉장히 인터널 밸리디티를 갖다가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리뷰어들은 이 티어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리스트업이 잘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메소달러지에서 리조트 부분에서 어, 풀어나가기도 훨씬 더 수월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론을 갖다가 정립하고 이제 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분석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이 디스크라이브 하는 데서도 조금 더 좀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메서드 섹션에서 우리 데이터가 무엇이었고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이 이거였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모형을 핏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예, 그 부분에서도 이 latent variable mix 모델링에서는 이 믹스처가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스크립티브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피규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템의 프로퍼티들 자체가 정말 그런 걸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느낌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캐리고리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로지스틱 펑션으로 아이템 리스폰스 디어리를 활용해서 이 각각의 아이템별로 이 로지스틱 커브를 갖다가 뭐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죠. 이런 커브를 갖다가 이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항을 그려봤을 때 그리고 이 그려봄을 통해서 이 아이템들이 클래시파이 해내는 그런 영역이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이 디퍼런트한 캐릭터리스틱을 가지는 파퓰레이션이 두 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C 같은 경우에서는 이 두 개의 문항에서 이처럼 이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나타내고 있을 때 이 두 개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어떤 population의 특성을 일정 부분의 ability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 구분해내므로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서 이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아이덴티파이 되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거나 또 이 두 번째 B에 섞여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문항 중에서 population이 한 두 가지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점선들에 관해서는 item characteristic curve고 그 다음에 이 실선들에 관해서는 이 어빌리티 영역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우리가 알아본 내용이란 말이죠. 그 디스트리뷰션들을 갖다가 비교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레셔널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이런 커브를 그려서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되고 리뷰어들이나 리더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다른 분석 방법과 약간 틀린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리스트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저먼트 인베런트에 관한 내용인데 어차피 이제 클래스 자체가 이 다른 캐릭터리스틱을 가지는 그룹이 있다라고 판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상황들이 그 클래스 안에서 다르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메저먼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저들이 이 모든 클래스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므로 이 메저먼트 인베런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이에요. 이 메저먼트 인베런스. 그래서 conceptually measurement imbalance 자체가 메저 자체가 어떻게 워킹을 하느냐도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이 measurement imbalance가 estimation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measurement imbalance를 갖다 가정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계속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estimation 자체가 스테이블하게 나가는 그런 장점도 있으므로 conceptually 혹은 practically estimation 할 때 고려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특히나 latent variable 믹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가 늘어남으로써 전체의 파라미터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파라미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의 저주가 일어나죠. 그죠?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 메저먼트 인베런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그룹을 클래스로 나눴을 때 클래스 스페시픽, 클래스 인베런트, 즉 다시 말해서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클래스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혹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고 에스티메이션에서도 스테이블한 에스티메이션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네. 그래서 서제스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클래스 스페시픽한 것 자체로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나누었을 때는 캐릭터리스틱이 다르다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르게 일어날 것이므로 파라미터의 컨스트레인트 주는 것 자체는
이미 클래스를 나누는 의미에서 조금 멀어지니까. 그렇지만 클래스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를 두고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한 다음에 유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클래스 인베리언트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갖다가 컨스트레인을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준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좀 익스플로어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 섹션에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과 역시 구분되는 중요한 성질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어널리시스 플랜에서 우리가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활용할 것이다. 레이턴트 트랜지션 어널리시스를 활용할 것이다. 레이턴트 그로스 믹스처 모델링을 활용할 것이다. 그런 어떤 통계 기법들이 리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가줘야 될 것이 어느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조금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클래스가 몇 개 정도로 나눠질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야 되고 또 폴리노미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 체인지가 아이덴티파이 될 것이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 내용을 갖다가 조금 디스커션 해야 된다. 즉 범주 자체를 갖다가 한정시킬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이 모델 자체가 justify 될 수 있는 이 모델은 테스트가 될 모델이 justified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그런 디스크립션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연구했던 부분 중에서는 저는 뭐 fractional polynomial 모델을 썼었는데 이 fractional polynomial 모델은 polynomial 모델과 거의 유사한 non-linear 모델을 핏하는 것이지만은 이 모델 자체가 클래스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각각 어느 정도까지 많은 모델이 고려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한 부분이 나와요, 제 페이퍼에. 예, 그 부분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범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예, 그것도 고려하기 위함이다. 뭐 디어레티컬한 부분이 들어가도 좋겠죠, 그죠, 여기는. 예, 그래서 그 범주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 이퀘이션과 패스 다이어그램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 모델 이퀘이션 자체는 워낙에 좀 컴플렉스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매트리스 폼으로 전개를 시키기도 하고 좀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latent class 혹은 transition analysis에서 봤던 것처럼 그, 그 probability function, probability 모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도 하죠. 어쨌거나 그 내용 자체가 좀 제공이 되면은 좋겠다. 저번에 latent transition analysis 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 부분이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라미터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가 늘어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센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이퀘이션이 필수적이므로 그 부분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제공하면 좀 줄여라 그러긴 그래요. 어쨌거나. 그리고 또 패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넣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컨셉추얼한 뭐 다이어그램을 넣었지만은 만약에 그로스 패턴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 그로스 패턴에 관해서 혹은 다른 코베리어스나 디지털 파라미터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아웃컴 베리어블과 연관성을 두면서 고려할 때도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패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SMS 우리가 쓰는 그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 그럼으로써 리뷰어나 이 리더들이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핏하고 있구나를 갖다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모델 셀렉션에 들어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모델을 갖다가 어떤 범주에서 두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베스트 피팅 모델을 찾고자 했을 때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전체 모델 중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 모델 중에서 이렇게 제일 간단한 모델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로 늘어나는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와 연관된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워낙 모델 자체가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 핏하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델이
사실상은 컴플렉스한 모델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모델 자체가 제대로 그 population에 represent 하지 못하면은 이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이슈가 드러나게 되고 그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자체도 바이어스가 생기므로 그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 모델이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심플한 모델에서 컴플렉스한 모델로 이렇게 옮겨 나가면서 확인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모델 여기서 이제 모델이 컴플렉스 모델을 핏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그 모델 셀렉션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고 또 특히나 베리어블들 자체가 많이 늘어나므로 아이템 어널리시스 같은 걸 우리가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이템 중에서 쓸모없는 아이템들은 줄이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더라. 예를 들어서 뭐 팩터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팩터 자체의 로딩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은 이게 theoretically 그 전체 컨스트럭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 줄이고 시작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코베리에이션이나 아웃컴 베리어블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레이턴트 베리어블 믹스 모델링에서는 뭐냐면은 클래스를 나눌 때 이 클래스를 나눔에 있어서 코베리어과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흔히 디스톨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아웃컴 베리어블이 코어하게 이 population을 나누는데 활용은 되지 않더라도 이 population을 나눔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베리어블들이 있다는 거죠. 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베리어블들이 있다. 그런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그 베리어블들을 이 클래스를 나누는 시작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그룹을 나눠 놓고 나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다시 한번 컨펌하는 그런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퀘스천이고 서제션은 이게 티어리가 완벽하게 서포트하는 코베리엇에 한해서 우리가 그 클래스를 나눌 때 활용을 한다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몇 번의 스타디에서 이게 우리가 컨펌이 됐다고 하더라도 합류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클래스를 나눔에 있어서 이 클래스를 나누고 generalizability 이 나중에 일반화시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자체가 정확하게 association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선 코베리엇을 갖다가 latent 클래스를 나눌 때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티어리를 바탕으로 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만 구성한다는 거죠. 네. 나중에 이 내용 자체에서 나중에 코베리엇이 그냥 코베리엇으로 활용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클래스와 코베리엇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클래스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다른 아웃컴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나누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이 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이터레이텀 8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될 그런 코비레이트는 클래스를 나눌 때 넣어줘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젠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클래스를 나눌 때 이미 넣어야 되고 그게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서론에서 이 정도의 모델이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바운더리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결정된 바운더리 안에서 모델을 비교해 나가야죠. 그죠? 그 모델을 비교해 나가는데 이 모델을 비교해 나갈 때
그 바운더리가 우선은 바운더리가 어떻게 결정됐는가를 갖다가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 메서드 섹션에서는 어떻게 구분될 건가 이 다른 모델들이 어떻게 구분될 건가에 관한 설명이 잠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운더리를 잡을 때 있더라도 어떤 것은 클래스가 뭐 다를 것이다. 어떤 것은 어떤 클래스 스페시픽한 그런 부분이 달라져야만 한다. 혹은 클래스 인베리언트한 파라미터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아이덴티파이 해줌으로써 우리가 possible한 그 캔디데이트 모델 자체가 어떤 범주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실상 파라미터가 늘은 그 BIC라는 것으로 대부분 믹스 모델링을 구분하는데 BIC를 많이 써요. BIC를 많이 쓰는 이유가 2007년도인가요? 그 라이넌드하고 그 친구들이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BIC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페이퍼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또 다른 이유는 별 다른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 많이 쓰는데 BIC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BIC가 아시겠지만은 파라미터가 늘어나면서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니까 또 특히나 여기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믹스 모델링에서는 클래스가 늘어날 때 파라미터가 거의 몇 배씩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BIC들이 굉장히 페널티를 너무 강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고려를 해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설명을 잘 해야 된다. 그 범주 안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음. 이 look and near 이 페이퍼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파라미터에 관해서 BIC라는 것이 너무 페널티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페널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것이고 특히 뭐 두 번째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은 이 클래스가 늘어나면은 전체적으로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매저먼트 인베리언트를 잘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래스 인베리언트 파라미터를 갖다 잘 활용해서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클래스가 늘어나더라도 컨스트레인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파라미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트리트먼트도 약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말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적당히 매저먼트 인베리언스나 클래스 인베리언스 성질을 조금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랜덤 스타트라는 게 나오는데 랜덤 스타트라는 것은 뭐 사실상 이제 로컬 맥시멈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인데 이 랜덤 스타팅 포인트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레튼 클래스 혹은 트랜지션 어널리시스에서는. 왜냐하면 워낙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크고 그러니까 이 로컬 맥시멈가 자주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LCL 돌 때 뭐 폴카라든지 그런 걸 돌려보면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똑같은 데이터로 한 번, 두 번 돌리면은 이 멤버십 프로버빌리티가 싹싹 바뀌어버려요. 멤버십 어사이먼트도 바뀌어버려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 잘 눈치를 못 챈다고요.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로 계속 반복하면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뭐 20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스텝을 해준다고 그 정도까지는 활용을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n 플러스를 활용했다. 그럼 n 플러스를 활용했을 때 랜덤 스타팅 포인트가 디폴트가 뭐 20개다, 뭐 30개다. 이것을 충분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폴카라고 활용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 소프트웨어의 정보와 함께 그런 내용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델 핏 어세스먼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통은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아를 대부분 다 써요. 그 BIC를 쓰고 그 다음에 뭐 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latent class analysis였으면 근데 그게 뭐 latent transition까지만 가더라도
그 효과적이다 이런 스터디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BIC를 대부분 다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그것도 활용해 홀리스틱ally 보고 likelihood ratio 테스트 확인해보고 AIC, BIC 뭐 기타 등등의 information criteria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통계의 모형에서 베스트 피팅 모델을 찾는 것이 고올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믹스 모델링에서는 하나의 베스트 피팅 모델 이외에 그 유사한 모델들도 설명을 해주고 혹은 걔네들이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서제션 하는 부분이 더 낫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모델이 몇 개가 있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일반화 자체가 잘 안 되는데 후속 연구나 그런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믹스 모델링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유사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 샘플만 조금 바뀌더라도 그 클래스가 달리 나타나요.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 클래스의 개수가 달리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클래스의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모델로 서제션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모델이 이론적으로 뭐 다르진 않다면은 서제션 해주는 부분이 낫다. 네. 물론 BIC나 AIC 등등의 그런 차이들을 봐가면서 좀 양적으로 퀀티테이티브한 포션에서도 우리가 서제션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의 바운더리가 조금 주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 미싱 데이터는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이 미싱 데이터는 이 미싱 바이 디자인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죠? 이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우리가 리스폰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리스폰스를 가지고 이 클래스를 나누는 게 이제 대부분이단 말이죠. 레이턴트 클래스나 트랜지션 어널리시스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미싱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는 다른 모형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미싱 데이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스테이트를 잘 하셔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싱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쓰면은 missing at random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미싱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미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그 미싱을 처리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써가지고 그 미싱의 역할 영향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 임퓨테이션 방법은 거의 안 써요. 워낙에 컨디션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졸트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리졸트는 기본적으로 뭐 에스티메이션 다 보여줘야 될 거고 모델이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몇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파라미터들이 있다면은 이 파라미터들에 관해서 스탠다드 에러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뭐 어떻게든 다 나타나는 부분인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갖다가 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하이퍼시스 테스팅 자체가 테스팅 한다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시그니피컨트 하다 안 하다를 갖다가 확인해 보는 그런 관점이 강한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믹스 모델링에서는 클래스의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 항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강조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베스트 피딩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뭐 스탠다드 에러까지 다 리포트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주에 주었던 모델들, 즉 메터드 섹션에서 이 범주까지는 우리가 비슷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약간 어디셔널한 그런 어널리시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AIC, BIC를 통해서 베스트 피딩 모델이 이게 선정되었지만은 그 위의 모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든 파라미터에 관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같은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눠졌을 때 그 클래스 멤버십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는지 비슷한지 유사한지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계속 이분도 이제 저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적인 하나 자체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믹스 모델링에 대해서. 그리고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 아까 했던 내용이네 그죠? 제가 파라미터 에러까지 에스티메이션 에러까지 다 리포트를 해야 된다. 리포트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conditional on model selection이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네, 보고 하시고 그다음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살짝 놀랐어요. 여기서 밸리데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왜냐면은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팩트 애널리시스 같으면은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 갖다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워낙 이 믹스 모델링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많이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몇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뭐 반 정도 뭐 잘라서 하면 되겠지만은 데이터가 한 500개 정도 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레이텐트 클래스 애널리시스만 하더라도 웬만해서 사람들이 거의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기대를 해요. 근데 그 두 개를 잘라서 한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클 때는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도 좋다. 음. 오히려 어, 그거보다는 제가 여기 그 다음에 나타내는 그것보다는 이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nalysis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자체는 이제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써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데이터를 재생성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 클래스 우리가 나눴던 클래스로 아이덴티파이 되는가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이 밸리데이션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7번째에 관해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베리에이시나 다른 디지털 아웃컴 같은 경우에 모델을 클래스파이하는 클래스를 나누는 부분에서 활용되지 않은 코베리에이시나 아웃컴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이 베리어블들과 클래스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있느냐 그런 걸 확인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스텝 모델링을 해요. 3스텝 모델링. 이 트리스트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서는 이 클래스를 갖다가 찾아요. 클래스의 넘버를 찾고 두 번째에서는 이 클래스를 어사인하고 이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펙트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게 되는 이런 세 개의 스텝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모형 안에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한 모형 안에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클래스 넘버 찾고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어사인하고 나면은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클래스 1에 들어가더라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의 probability가 뭐 항상 1은 아니겠죠. 그죠? 0.67까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의 그런 어떤 강도에 따라서 웨이트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펙트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이 3스텝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스텝 모델링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는 우선은 이 코베리에이션이나 아웃컴 베리어블들이 클래스를 나누는데 영향을 많이 못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디스커션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고 넣기도 힘들지만은 이 빼는 것에서도 그러니까 레시널을 두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3스텝 모델링 활용해서 확인을 한다. 음.
확인하는 절차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이 클래스를 나눴을 때 뭐 50대 50으로 나눠진 것과 그다음에 75대 25로 나눠진 것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50대 50으로 나눠지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오른쪽 그룹에 속하면서도 왼쪽 그룹의 경향이 좀 큰 애들, 왼쪽 그룹에 속하면서도 오른쪽에 성향이 조금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두 개의 성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부분들이 웨이트로 잘 처리가 되어서 이 이펙트를 조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이처럼 이 클래스가 나눠지기 힘든 이런 부분은 이펙트가 되면 굉장히 사실상 바이어스가 심하게 나타나고 의미가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75% 여기 있고 25% 여기 있는데 이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성조차도 이 75%에 있는 사람들과 그닥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해석하실 때. 그 다음에 18번째 이 부분은 뭐 프로즈 앤 콘즈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인풋 파일과 데이터를 갖다가 쉐어할 수 있으면 쉐어하는 게 좋다. 왜냐면 모르니까 사실 몰라요. 예, 저희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믹스 모델링 하면은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불가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을 줌으로써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공이 되어야 된다. 특히나 뭐 그 자사 같은 경우 Journal of Association of 뭐 Statistical 누구겠어?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자사 그런 부분에 페이퍼를 내면은 바로 요구를 해요. 최소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리뷰들도 확인을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19번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에서는 인터프리테이션은 그닥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클래스가 몇 개가 나누어졌다. 그리고 네이밍 자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에 의해서 네이밍이 어떻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의 디스트리뷰션이 나누어졌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특히나 이 클래스 자체가 거의 그냥 퀀티테이티브하게 어떤 수량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특히 이론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서도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는 게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일단은 믹스 모델링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믹스 모델링 써가지고 굳이 이렇게 나누어 두더라도 이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누는 자체가. 물론 뭐 강도에 따라서 나눠지긴 하겠죠. 이건 좀 약하네. 이건 좀 강하네. 그렇다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이미 이 자체는 하나의 파퓰레이션을 구성되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음. 자, 그리고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유사한 모델로 설정될 수도 있고 그런 모델들 자체가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어차피 자기 주관 조금 뭐 통계를 하면서 이 주관 오늘은 서브젝티브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주관적인 포션이 다른 분석에 비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리미테이션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 리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exploratory라는 이 exploratory의 개념 자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theory driven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갖다가 에스티메이션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이퍼시스 테스팅의 인포메이션을 다 줄 수는 있겠으나 항상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어플라이드 리서치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메저먼트 인베런스를 갖다가
테스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리서처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latent variable mix 모델링에서 페이퍼를 하고 보통 내고 서밋하고 첫 번째 리비전에 많은 내용들이 이 justification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미리 아시고 논문 적을 때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남은 시간은 어떤 질문 받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